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러시아제 방공무기, 특히 판치실-S 같은 스펙상으로는 최강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공무기, 이스라엘이나 이 미군 전투기들에게 판판이 뚫려가지고 폭격당했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런 상황 두고 보지 않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미사일을 대거 요격해버렸습니다. 그 소식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유럽의 위성이 제밍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진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합성 개구 레이더를 장착한 위성의 전천후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흑해 일대에서 사용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유럽의 레이더 정찰 위성이 이 장비에 의한 제밍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우주국 EAS의 센티넬-1 사 위성의 흑해 일대 촬영을 방해하는 제밍 공격을 가했다고 EAS 발표를 인용해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7월 10일과 7월 16일, 22일 EAS 발표로 확인되는데요. EAS는 C밴드 주파수를 사용한 사 위성인 센티넬-1이 흑해 인근의 우크라이나 남부 로스토프 지역을 스캔하던 중에 괴전파의 공격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AS는 이번 공격에서 식별된 전파 간섭 현상은 지금까지 시도됐던 그 어떤 공격보다 강력하고 독특했다고 밝혔는데요. 타스는 이러한 발표를 근거로 러시아가 사 위성의 정찰 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밍 장비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EAS가 제밍을 의심하는 이유는 해당 위성이 반복적으로 방해 전파 공격을 받았던 로스토프 인근 상공에는 최근 러시아군 전진 배치 전력이 대거 식별된 곳이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이곳에 배치된 자국군의 동향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 위성에 제밍 공격을 했다는 추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EAS가 공개한 제밍 근거 이미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진짜 제밍을 했다는 주장부터 위성의 단순한 전파 간섭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한 내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레이더가 사 위성을 효과적으로 교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면 유럽은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도 앞으로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위성은 광학위성 또는 적외선 위성, 사 위성 이런 여러 가지 이 영상 탐지 위성들이 있는데 광학위성은 그냥 카메라 렌즈죠. 그러니까 이거 제밍하고 달고 할 게 없어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도 제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파가 아니고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렌즈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학위성을 은폐하기, 교란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안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학위성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 더미 같은 거, 예를 들어 탱크의 모형 이런 걸 갖다 놓는다든지, 이제 요즘은 이 튜브식으로 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덮어서 숨긴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좋은 광학위성도 해가 지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그리고 구름이 깔려버리면 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찍을 수 있는 게 또 적외선이죠. 그래서 이제 적외선은 이제 색깔이 초록색으로 보이고 한 그런 적외선으로 찍는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비가 엄청나게 온다든지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 위성은 전파를 쏩니다. 그래서 전파를 쏘아서 그걸 맞고 돌아오는 그 전파를 가지고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는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두우나 밝거나, 그러니까 즉 전천으로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 위성입니다. 전파로 이제 때려서 돌아오는 것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마치 음파로 잠수함이 음파를 쏘아서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탐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의 최신 전투기들은 다 사 레이더를 가지고 지상을 스킨해서 폭격하고 이제 이런 기능들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유럽의 정찰 위성이 이렇게 흑해 지역을 사 위성인데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렇게 누렇게 그냥 은폐가 돼버린 겁니다. 이건 뭐냐? 러시아가 방해 전파를 쐈다.
전파를 쏘아서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그걸 가지고 방해 전파를 쏴버리니까 이 지역을 위성이 지나갈 때는 형상화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러시아가 지금 재밍 장비 개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유럽에서는 주장을 했고 이걸 보고 세계 각국의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맞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뭐 걸프 지역에서 과거 이 유럽 정찰 위성들이 촬영했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니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잖아. 이 정도로 세게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재밍된 거 있네. 그럼 이것도 재밍이냐? 그럼 이란이 했냐? 이라크가 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니들 위성 그게 성능이 나빠서 그런 거야 라고 또 주장하는 측면도 있는데 뭐 유럽의 위성이 성능 나빠서 그런 거라면 뭐 다행이지만 이렇게 진짜로 재밍을 통해서 어차피 레이더파니까 레이더 재밍하면 되니까 원리는 맞습니다. 재밍을 통해서 정찰 위성의 이런 탐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비가 나왔다면 지금 우리 한국의 각종 최신형 전투기에도 다 쏴 레이더 들어가죠. 또 미국도 쏴 탐지를 하죠. 우리 한국의 위성도 쏴 탐지를 하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북한이 자기네들 배워서 전부 은폐시켜 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진위를 잘 보고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또 진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원리는 위성에서 내려오는 그 전파를 교란시켜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준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시리아 영공이 뚫리면서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보다 못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직접 방공 작전을 수행하며 자국산 방공 시스템의 성능을 증명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87%의 요격률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이스라엘 F-16 전투기들이 지중해를 우회해 시리아 북부 알레포 인근의 시설에 8발의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7발을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요격했다고 러시아 시리아 주둔군 대변인이 현지 시각 25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 당국은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F-16 전투기 4대가 아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각각 2발씩 총 8발을 발사했으며 이를 탐지한 러시아 방공부대는 북 M2와 판치 S 시스템을 이용해 이 가운데 7발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공습에서 한 발의 미사일은 알레포 사피라 정착촌에 있는 연구센터 건물을 파괴시켰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우디의 알 아라비아 뉴스 네트워크는 이 공습으로 인해 현장에 있던 헤즈볼라군 지휘관 이마드 알 야민이 폭사해서 이스라엘의 작전 목표 자체는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시설을 공습하는 이스라엘 공군에 대해 러시아의 시리아 주둔군이 직접 요격에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는 최근 시리아 군이 대량으로 운용 중인 러시아 방공 무기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보다 못한 러시아군이 자국산 방공 시스템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방공 임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군 당국은 시리아의 방공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최근 실시된 시리아 방공망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러시아군 방공 전력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시리아 방공 작전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러시아 사이의 상당한 군사적 긴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리아가 핵시설을 만들다가 2007년 이스라엘로부터 폭격받아서 핵시설을 그냥 초토화되고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 살인 가스 이런 걸 만드는 그 생화무기 공장 이런 거 계속 만들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탐지될 때마다 이스라엘 공군이 가서 때려버렸습니다. 지금도 무슨 무기 새로 만들던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 폭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군 F-16 전투기 4대가 떠가지고 지중해를 우회해서 알레포 쪽으로 들어가서 폭격을 하는데 이 알레포 인근에 이제 알레포가 워낙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이 지역 인근에 러시아 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러시아제로 만들어져 있는 이 중측 방공망이 세팅되어 있는 시리아가 그냥 어떻게 대응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뚫렸죠. 시리아는 가장 높은 단계의 150km 구간에서는 러시아제 S-300 그리고 그 다음에 한 45km
40km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 부크 M2 그러니까 우리 한국 공군이 과거 호크 미사일을 운용했던 뭐 그거하고 똑같이 중거리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25km 이하에서는 판치르 S 이런 것들 해서 3단계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는 게 시리아인데 이렇게 특히 판치르 같은 경우 정말 뭐 스펙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보다 못해서 뭐 오죽 이렇게 자꾸 뚫리다 보니까 우리 신인균의 군사TV에서 까보니까 러시아잖아요. 이런 그 비아냥까지도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뭐 신인균의 군사TV를 보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까보로는 돼서는 안 된다. 시리아 때문에 러시아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다. 해서 우리가 직접 나선다. 해가지고 이번 공습작전에서 날아온 미사일 8발을 러시아가 요격해버린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제 딜라일라 미사일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데릴라라고 하는데 그 딜라일라 미사일이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데 아음속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한 200km 되는 아음속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데 아마도 이 딜라일라 8발을 쏘았는데 그 중에 7발을 요격을 하고 한 발은 요격을 못해서 지금 그 연구센터를 마치고 거기에 헤즈볼라 지도자가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필 왜 그 한 발이 헤즈볼라 지도자를 때렸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8발 전부 다 동일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8발이 똑같은 방향에서 8발이 한꺼번에 날아간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아주 동시에 양 사방에서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경로점을 다 찍어가지고 세팅을 해서 양 사방에서 한꺼번에 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해서 아마 때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 지금 러시아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이미 다 가졌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러시아를 재밍을 한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폭격 작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재밍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데 시리아군을 재밍하는 것은 뭐 마음껏 재밍하죠. 그런데 러시아군을 재밍하는 건 러시아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것 되니까 러시아군을 재밍을 안 하고 지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아마 낙하하게끔 세팅을 했을 것이고 그 중에 7발은 양 사방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7발은 러시아가 요격했는데 한 발은 실패해서 결국은 이제 그 헤즈볼라 지도자가 사망했다라는 건데 작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무기 체계면에 있어서는 8발 중에서 7발이 요격당했으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체면이 좀 구겨진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체면은 실현은 좀 했다. 그렇지만은 또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순항미사일을 8발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크와 판치르가 그 순항미사일을 속도가 느린데 그걸 요격을 다 못했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뛰어난 미사일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까보러는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